유난히 힘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 올림픽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는데요. 이번 위기로 인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결국 일본도 자존심을 버리고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애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관내에 있는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앞서 감염자가 발생해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 직원들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고야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 중입니다. 일본 검사 의료진 측에서는 시설 이용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만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이들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검사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해왔지만 이렇게 한국식 검사법을 받아들이며 자존심을 굽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정확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동문서답을 하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결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른 곳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뭔 소리예요. 왜 한국 거 따라하냐니까 검사에 이상이 없다니 저만 이해 안 되나요? 일본 측의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부정적 입장 표명 이후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문이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는 자국 내에서도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이나 한국인 입국 금지 또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판 뉴스위크지의 기고문에서 에이지 오바타 교수는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제목을 전하며 휴교령이 99% 잘못이라면 한중 입국 규제책은 200% 잘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표명한 중한 2국의 입국 규제는 제대로 된 관료가 붙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로 인해 현 상황의 위기는 큰 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의 차이, 전망의 차이, 사실 인식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잘못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 시책은 잘못이며 의미가 없기는커녕 일본을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망치는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 대책은 이미 의미가 없다. 또한 현재 상황의 확산을 막으려면 국내 대책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광하러 일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물음에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 잘못이 아니다. 리더를 위기로 떠받치고 있다. 그것이 스태프의 역할이고 일본에서는 관료의 역할이다.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 모두 관저 관료 및 이들의 부수대는 가짜 전문가들이다. 일본은 원래 위기에 약하다. 태평양 전쟁도 지리빈으로 앉아서 경제적 패배를 감수해야 할 때 참지 못해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했다. 2011년 3월 11일도 그렇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반성하지만 일어난 사고를 받아들여 담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총리가 스스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에 뛰어드는 식의 쓸데없는 움직임으로 사고를 확
확대해 세계적 악평을 높이고 소문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시켜 쓸데없이 경제적 위기를 확대했다. 이번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2011년의 지진에 비하면 큰 위기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의 의사결정, 판단, 감정적 반응 수준이 히스테릭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쓸데없는 위기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위기는 지금까지의 어느 것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기 자체는 경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 위기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건설적으로 제안하자, 제약의 근원, 스태프, 측근, 가짜 전문가를 교체하라. 그리고 중립적이고 성실한 스텝, 진정한 전문가를 관저에 소집하라. 리더 자신을 교체한다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위기 중에 리더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는 지도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의 몇 가지 의사결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몇 가지 결정적인 판단 미스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아베 신조 총리를 뽑은 것은 일본 국민들이니 결국 일본 국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한 것입니다. 제1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100만 명 분의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비난 여론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걱정된다고 밝히며 불안을 느끼는 분들에겐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면서 우선 100만 명분 신청 방법 등은 지금부터 준비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절대로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에 붐빌 것이다. PCR 검사법은 정확하지 않아 가짜 환자까지 병원에 몰린다. 이런 행동은 범죄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실상을 알아서 그러는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을 망하게 할 셈이냐며 손정의 회장의 한국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한국인이 왜 일본 일에 참견하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 같은 반응에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휴하면서 검사 도구를 기증하고 싶다며 검사 키트를 기부한 빌 게이츠 재단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정의 회장은 2시간 뒤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들어서 생각한 것인데 여론이 안 좋으니 그만둘까? 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무상검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글에도 부탁이니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길, 어떻게든 돕고 싶다면 마스크나 돈을 기부해라,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짜 환자로 나타나 테러가 속출할 것이다, 책임질 수 있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프트뱅크 홍보실은 손정의 회장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검토했으나 여러 의견을 고려해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건소를 통해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열이 37.5도 이상, 나흘 연속 이어지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정부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정의 회장의 제안을 향한 일본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면 일본 내에는 한국의 신속한 대량 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검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확진이 대량 발생해 의료기관이 과부하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 내 전문가들은 검사의 소극적인 일본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단체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한국을 봐라.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다. 매우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검사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은 손정의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시설과 개업의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 공장에 직접 발주했다며 구체적으로 기부할 곳과 공급처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니 손정의 회장님, 한국이나 줘요. 아니 거기에 왜 검사 도구나 마스크 같은 걸 줍니까? 아 진짜 이분 일본을 아직도 모르시네. 일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생들이 마스크 되팔이해서 요구르트 사 먹을지도 모른다고 제일조선 유치원에 마스크 배급을 금지하는 인간들입니다. 실제로 제일조선인 어린이 41명이 재학 중인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는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간 뒤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사회까지 분노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항의를 받은 사이타마시 관계자가 배포하겠다는 확답 대신 부정이용이라는 애매한 말로 되팔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시 담당 간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마스크도 지급받았지만 일본인들은 유치원생들까지 차별하며 마스크를 주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 정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네요. 질병 방역의 제1원칙은 투명성인데 방역 당국이나 시민이 확실히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올바른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시민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고 해서 현 상황이 확산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하게 전파되는 것은 대놓고 전파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실태 조사하시고 일처리 똑바로 하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남에게 알리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베 씨는 모든 걸 감추고만 싶어해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숨겨요? 국민 생명보다 본인의 정치 인생이 중요한가요? 아베씨 잘 생각해보세요. 그나저나 이 사태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방사능은 얼마나 숨기고 있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바닷물은 국경도 없는데.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